네, 안녕하세요. 주식첩보 주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금요일 날 시장이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 지수 차트를 잠깐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음, 약 두 달간 몇 포인트 올랐나요? 몇 퍼센트 올랐나요? 약 20% 정도 상승했었습니다. 어, 결국 시장은 상승하면 조정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슈로 실망 매물이 좀 빠지긴 했어도 사실 지금 21선을 지금 하락 돌파, 네, 21선을 깼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수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으면 좀 불안한 종목들, 확신이 좀 덜한 종목들은 좀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시점이고요. 아니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종목에는 하락할 이슈가 없고 단기적인 어떤 지수의 하락에 의해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확신하시면은 조금 더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사실은 아주 차트의 원론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석적인 패턴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고점 여기서 가장 힘든 부분인 거예요. 이게 이제 21년 6월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그만큼 하락했던 부분이고요.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때 고점 코로나 전 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건데 전 고점을 뚫을 때는 가장 이쪽이 제가 말했잖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이 통곡의 벽을 뚫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기술적으로도 또 쌍봉자리라고 해서 쌍봉자리라고 해가지고요. 이 차트가 결국은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지지를 해준 다음에 재상승할 때는 이 전고점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롱을 잡고 상승을 했다가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매물대, 개미들의 통곡의 벽인 이쪽을 잘 뚫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쌍봉을 치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쌍봉을 친다라고 하면 여기가 매도 자리다라는 차트적인 어떤 그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좀 나아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국내의 어떤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양보를 해주는 그런 스탠스가 나와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61선까지는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때 지금 여기가 지금 단기적으로 세력들이 좀 많이 들어온 자리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여기서 한 번 더 잡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1단계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3000포인트. 네, 이쪽 부분에서 이쪽에서 가장 매물대, 지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까지 좀 빠져서 네, 좀 속상하겠지만 3000포인트에서 다시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슈만 좀 받쳐준다면 여기를 한번 뚜루루 한번 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이라든가 정부도 부동산 일변도의 그런 어떤 재테크 일변도에 대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주식시장이 5000포인트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얘기는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말에도 한번 HTS를 켰습니다. 종목을 금요일 날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네, 그것도 한번 보고요.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면 또 좋을까라고 한번 종목을 돌려봤는데 여러분들 우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양이라는 회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우양이라는 회사 뭐 하는 회사냐면요. 거두절미하고 우선은 식품 원료랑 수입 가공합니다. 즉석 조리식품. 요즘에 이제 HMI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간편 조리식 편의점에서 그냥 사가지고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수 있는 10대, 2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HMI 이런 거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안 드시겠지만 사실 요즘에 많이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어요. 저도 바쁠 때 도시락을 좀 사가지고 먹어봤는데 3,000원에서 4,000원짜리 도시락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조미료 냄새라든가 많이 안 나고요. 질이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핫도그부터 김밥부터 삼각김밥. 요즘에 사실은 3, 40대 분들도 바쁠 때 삼각김밥 많이 먹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맥도날드라든가 버거킹,
쪽으로 많이 가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었지만 요즘에는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요. 그런 제품들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그런 업체고 주요 거래처가 사실 마켓컬리랑 풀무원, CJ 등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저출산, 3포 세대의 시대에 살고 있죠. 가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 친구들은 사실은 정식으로 어떤 정식을 먹는다거나 비싼 요즘에 물가가 10,000원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밥값이. 이런 큰 월급은 급여는 사실 뭐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초봉이 250에서 평균 많이 받아봤자 300을 받는데 여러분들 주거 비용 빼고 솔직히 용돈 빼고 통신 빼면은 사실 이 친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용돈이라는 게 사실은 한 달에 한 3,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력이 없어요. 사실 되게 불행한 시대죠. 결국 이제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프리미엄 HMR이 사실은 되게 퀄리티가 낮았는데 이러한 시장이 도래되다 보니까 이 식품업 좀 HMR을 프리미엄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프리미엄 HMR, 간편식, 편의점에서 돌려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이제 수요가 확대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가 조금 뭐 그렇다고 얼마나 큰 모멘텀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차트에서 보면 다 모든 게 선반영되어 있지만 기대감 같은 게 특별하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장대양봉이 하나 나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세력들은 하나 터트릴 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뭔가 더 갈 수 있고 여기서 절반까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한 100%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거를 하나의 어떤 이 시작점으로서 보여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과연 무엇이 숨어 있냐라고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괜찮은 어떤 재료들이 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소개되었던 캐데헌이라고 하죠. 지금 헌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이게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이 세 명이 사실은 걸그룹입니다. 이 걸그룹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퇴마사죠. 네, 퇴마사. 옛날부터 이제 내려온 귀신들을 잡는 그런 퇴마사인데 지금 현대 시대에는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아이돌의 행사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스토리로 넷플릭스에서 이제 개봉을 했는데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달성하면서 지금 캐데헌 신드롬 약간 이슈 붐 같은 게 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여러분들 케이팝 하면 이제 지겹죠. 더 이상 걸그룹 보고 싶지 않다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좀 질리지 않았냐, 케이팝 그만큼 많이 써먹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가 뉴스에서 뭐 어떤 무슨 뭐 걸그룹이 그다음에 뭐 블랙핑크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만 좀 부각되는 그런 이슈들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워낙 사실은 많은 컨텐츠와 그리고 좀 더 수준 높은 음악과 비디오와 그런 어떤 것들을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케이팝과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시는 분이 90%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씩 만약에 케이팝을 아는 사람이 10%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씩 한 단계씩 15%, 20%. 옛날에 삼성전자 하면은 사실은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호주에 있을 때도 삼성전자, LG전자 하면 사람들이 이 기업이 일본 기업 아니냐라고 했었어요. 그런 어떤 그런 노력에 힘입어서 K-팝 컬처가 물론 우리 한국 K-팝들의 영향력을 계속 펼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말 이 넷플릭스라는 이런 플랫폼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담고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돌을 소재화해가지고 성공을 한 케이스가 잘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뭐 기생충이라든가 영화가 어떤 한국의 위상을 떨쳤다면 사실은 BTS 제외하고는 뭐 그런데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런 컨텐츠가 사실은 붐을 좀 타고 있습니다. 캐대헌에서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요 주인공이 이 김밥을 한 번에 먹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이 되게 잘 되면서 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요 김밥 한 입에 먹기 챌린지를 계속 이 유튜브 SNS 통해서 뭐랄까 이제 계속 이런 컨텐츠가 생산되고 있고 2023년도부터 냉동김밥이 수출의 증가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농립축산식품부에서 있는데 지난해 냉동식품과 즉석밥 같은 이제 쌀 가공품 식품들이 수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전년 대비 이게 2025년 데이터거든요. 작년 대비 38.4% 증가했다. 4천억, 약 4천억 정도가 집계됐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쌀 가공식품이 수출액이 51%로 가장 가파랐다. 그러니까 51%나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을 그리자면은 이제 23년부터 본격적으로 24년, 25년 이러면서 계속 쌀이라든가 냉동김밥이라든가 K푸드 제품이 실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우리 K푸드 관련된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 이 이슈와 이제 연결져서 그러면은 가장 이렇게 미국의 뭔가 냉동김밥이라든가 HMR이라든가 간편식품들이 수출돼서 실적을 보이게 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지금 우양이라는 기업이 가장 먼저 관심을 받는 거죠. 주가적으로 지금 주식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그래서 상한가를 간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김밥의 수출량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냉동김밥을 주로 만드는 이 우양이라는 식대 이때 역대 거래량보다 훨씬 더 크죠? 예, 이 역대 거래량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이때도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단순히 코로나 시즌은 아니었기 때문에 2024년이었죠. 네, 그래서 이때 뭔가 갔었던 이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세력들이 매집했다가 요번에 다시 올리려고 하는 이 기업은요. 지금 가장 큰 거래량, 역대급 거래량 다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통은 이제 어떤 기업들을 보면 위 부분에서 고점 부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 거래량이 꾸준히 상승해주는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계속 나와준다거나 거래량이 큰 음봉이 나와준다거나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음봉이 나와준다거나 하면은 사실 하락의 신호인데 이 저점 부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나온다는 거는 요 같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경험상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정석 패턴인 거죠. 밑에서 저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상승을 하겠다는 신호를 봐라. 단 바로 상승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도 사실은 세력들도 물량을 매집하면서 털어내면서 또 단기 세력들 수익을 봐가면서 우리 개미들도 털어내면서 네 분명히 이제 힘들게 갈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2분봉으로 볼게요. 2분봉으로 보면은 내일 분명히 이슈가 좀 좋기 때문에 그런데 금요일날 좀 지수가 좀 하락했어요. 양봉으로 좀 시작하지 않을까. 양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좀 갭으로 한 5% 정도 갭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갭으로 좀 상승해가지고요. 다시요. 갭으로 떠서요. 상승했다가 5 정도에 한번 좀 빠져주지 않을까. 그래서 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이 길에 좀 더 올라가는 척 했다가 다시 빠져서 네, 이 정도에서 지금 딱 세력이 가장 많이 돈 쓴 그쪽 부분에서 단기 세력에서 조정 받았다가 한 2, 3일 정도 조정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상승해 가지고 앞으로 이쪽 주봉으로 봤을 때 최소한 절반까지는 튀어 올라가지 않을까. 한 7,000원까지는 우선 세력이 좀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동김밥 매출이 늘어나는 이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컬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컬리가 상장한다는데
우양이 왜 올랐나? 2022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컬리라는 회사가 2022년도에 IPO를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비 심사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때 사실은 상장을 철회했죠. 왜냐면 이때까지 컬리가 물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쿠팡하고 경쟁사였잖아요. 근데 이 쿠팡이 밀리고 마켓컬리가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나는 단점 때문에 결국 이익이 나야지만 상장이 되죠. 상장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적이 우수한 부분. 이건 그냥 되죠. 두 번째, 실적이 우수하지 않아도 기술 특례가라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향후에 충분히 지금 적자지만 나중에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기술 특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향후의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그 기업 가치를 인정해줘서 상장을 시켜주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리도 어떻게 보면은 케이스잖아요. 실적이 있어야지만 상장시켜주겠다라는 거에 이 부분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상장을 철회했어요. 그런데 왜 컬리가 상장을 준비했을 때 왜 뜬금포로 우양이 오르냐? 식품이랑 냉동식품이랑 지금 제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HMR를 납품하기 때문에요. 주요 거래처입니다. 마켓컬리가. 그래서 컬리가 상장을 해서 어떤 신사업이라든가 배송 사업이라든가 매출이 오르게 되면 이제 가장 주요 납품 거래처인 의향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던 것인데, 그러면 컬리가 왜 상장을 하지 못했느냐? 실적이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고, 컬리가 그런데요. 2025년 1분기부터 이 실적이 흑자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거래액이 2025년 1분기에 소폭 올랐죠. 그리고 매출액이 7.7% 올랐고요. 컬리가 흑자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총이익률이라든가 뭐 비용도 절감되었지만 사실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한 거예요. 최초로 10년 만에. 네. 그럼 어떤 회사 내부에서의 어떤 이유가 있고 이거를 계속 강화하려고 하겠죠. 어떤 이제 그 학습을 한 겁니다. 저도 이제 회사를 다녀봤지만 회사 내에서도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또 피드백을 해가지고 실패한 거가 왜 안 됐는지 분석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라는 게 걸립니다.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쿠팡도 사실은 쿠팡이 처음에 기업이 만들어지고 이 사업이라는 게 수천억의 적자를 냈어요. 수천억. 이게 무슨 뭐 1억 적자, 100억 적자가 아니라 수천억의 적자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 쿠팡을 투자했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쿠팡의 투자를 통해서 이제 망했다, 끝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쿠팡이 기적적으로 흑자를 전환하더니 미국에 상장을 하고 지금은 쿠팡이 없으면 일반 사람들이 생활을 못하는 정도의 기업이 돼버렸죠. 네, 해자 기업이 돼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컬리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쿠팡이랑 거의 비슷한 플랫폼과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냐. 사실은 그 회사의 승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컬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를 내면서 회사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 컬리가 만약에 흑자 전환을 하고 이 추세를 조금 더 유지를 해 가면서 흑자를 조금 더 개인할 수 있다면 그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컬리의 주요 제품들, 회복 배송해서 납품을 해주는 제품이, 컬리는 뭐였냐면 강남에 식품을 아주 질 좋은 새벽에 배송해준다고 해가지고 떴던 기업입니다. 그 회사가 이제 우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편의점과 풀무원과 CJ와 여러 기업에 납품도 하지만 컬리는 주요한 거래처다. 그래서
컬리가 만약에 흑자를 유지하고 2분기 실적도 나와주고 좀 더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고 상장에 대한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와준다면 이 냉동김밥 K푸드 첫 번째 뭐죠? 이 K푸드 이슈 첫 번째 이슈에 더불어서 플러스로 컬리 상장에 대한 이슈가 두 가지가 된다. 좋은 호재가 원투가 되고 사실은 이 재료는 소멸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기대를 그렇죠? 장기적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투자해볼 만하다는 거죠. 단기적인 소멸되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런 이슈들은 사실은 단기 테마주들은 그런 종목들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재료의 크기가 좀 더 크다.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을 때 그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뒷부분이 조금 요거를 제가 차트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일 상향가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매가 조금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 거고 상한가 같기 때문에 다음날 갭으로 상승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여기 달려들지 마시고 불나방처럼 조금 더 좀 지수의 하락과 더불어 지수가 하락했을 때 눌림목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도에서 조금씩 모아 가신다면 큰 반등을 나오고 그 다음부터 흐름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7,000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3,700원 모아 가기 그리고 1차 7,000원까지 보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위양한테 조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 컬리가 그러면 어떻게 요즘에 움직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컬리가 지금 최근 뉴스입니다. 이커머스 업체인 컬리가 2023년 IPO 계획을 처리한 다음에 몸집 키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컬리 USA가 베타 테스트에 도입하고 미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래서 네이버랑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창립 1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고 이러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어려운 시장인데 여기서 얼마만큼의 또 모멘텀과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는 사실은 관건이다라는 이슈고요. 그래서 미국에 진출했는데 어떤 걸 진출했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사업을 진출했는지 보니까 요번에 미국을 통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무료 배송을 띄운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8월 1일 날 엊그저께 기사예요. 자, 그 쿠팡이 새벽 배송 쪽 1위 기업이 되기까지 가장 주요했던 게 물류였습니다. 물류 시스템. 주문하면 바로 그 다음 새벽에 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네. 멤버십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가장 중요한 게 무료 배송을 했죠. 네. 이 무료 배송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무료 배송을 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번에 이런 론칭하는 서비스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 좀 더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2025년 1분기에 보였던 흑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상장을 재추진하기. 모든 기업들은요 상장이 최종 목표입니다. 상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컬리는 어떻게든 상장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얼마만큼의 밸류를 받고서 상장하느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컬리의 지분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컬리의 대표자님, 이 대표자님이 지분율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표, 결국은 이 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CEO인 거죠. 이 경영자가 이 5%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다 많은 사람들이 다 뭐죠? FI라고 재무적 투자자예요. 이 재무적 투자는 기업을 운영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다는 이 기업을 운영하는 이 SI 쪽에다가 돈을 대주고 수익만 얻으면 시세 차익만 얻으면 되는 거지 이 경영에는 잘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과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 FI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만약에 상장을 했을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경영자여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를 만든 사람. 근데 5%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밸류를 높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절실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실적이 적자고 흑자에 이제 전환됐고 지금 기록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박차를 가해가지고 비업 밸류를 올린 다음에 실적을 올려가지고 이때 상장을 하려고 시도를 하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네. 그렇기 때문에 컬리는 상장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이 대표님은 결국은 엑시트를 할 수밖에 없다.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엑시트, 돈을 버셔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우양한테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우양은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지금 계속적으로 냉동김밥이든 K푸드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폭들이 많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컨텐츠 하나로, 비비고 하나로, 냉동김밥 하나로 이제 인기다. 앞으로 K푸드가 맛있는 거 많잖아요. 저희 솔직히 인정해서 저희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배달 어플만 켜도 먹을 게 그렇게 많습니다. 지저스도 많고요.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되게 지겨워가지고 중국에서 마라탕이 왔을 때도 인기를 끌고 탕후루가 왔을 때 인기를 끌고 일본에서 어떤 제품들이 들어오면은 또 인기를 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K푸드가 참신한 겁니다. 신박한 거예요.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양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고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간 이후에는 너무 급하게 달려들지 마시고 눌림, 5일선 매매, 5일선 매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5일선이죠? 이게 5일선 매매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갭을 떠서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5일선을 지지받은 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사시는 그런 흐름 3,700원 정도에 모아가면 어떨까? 제 관점입니다. 한번 보유해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만약에 샀으면 반등 나오면은 조금씩 분할 매도하면서 7,000원까지 장기적으로 좀 보면은 어떨까?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들어봅니다. 계속 꾸준히 한번 트래킹 해볼 거고요. 이 이슈가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이슈에서 끝날지 아니면 조금 더 K푸드 열풍이 식지 않으면서 어디까지 한번 가볼지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